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실권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에코캡이라는 종목의 유상증자 구조주 청약이 5월 2일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당연히 실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넋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발행 가액의 괴리율이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들 그래도 청약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권이 발생했습니다. 청약 결과 보시죠. 구주주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총 물량이 560만 주였고요. 배정 신주 한 주당 0.4주까지 초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초과 청약까지 해서 총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약 주식수는 528만 6,724주였고요. 그래서 청약률 94.41%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1만 3,276주의 실권주가 발생한 거죠. 이 실권 수량에 대해서 일반 공모주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확정 공모가는 7,090원입니다. 그래서 총 실권 공모 규모는 약 22억 원 가량이 되겠고요. 일반 청약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은 10일에 바로 되고요. 6월 24일에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신주 상장일 이틀 전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22일에 미리 매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2일에 먼저 매도하는 게 성과에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 공모주와 달리 100% 비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한도는 총 일반 공모 주식수인 31만 3,276주 되겠고요. 청약 증거금률 100%입니다. 네, 청약 구간별로 단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최소 청약 단위는 100주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캡의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3일 기준 종가는 11,6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공모가 7,090원 대비 무려 63.61%나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청약 후에 신주 상장일까지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에코캡이 과연 어떻게 최근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 좀 궁금해졌어요. 자, 에코캡은 자동차용 전선과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그리고 벌브 소켓, LED 모듈을 생산하는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에코캡의 호재로 작용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 그룹이 국내외로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 미국 비아모터스로부터 전기차 전장 케이블 어셈블리 공급 관련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는 뉴스가 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2026년까지 연매출 약 8,750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한 1,050억 원이 넘는 거죠. 이 금액이 매년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죠. 에코캡은 주요 고객사가 한국 GM과 쌍용차였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어요. 이렇게 주요 고객사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타격을 고스란히 입었고 실적 악화됐고 부채 비율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약이 잘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이렇게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혹시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저 갭상승했던 자리 있죠. 두 개. 제가 노란색 음영 칠해뒀는데 이 부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들이라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폭이 좀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급등이 나와준 자리 한 8,500원 정도 이 자리 밑으로 단기간에 급락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미달이 발생했을까? 아쉬운 부분이 뭘까요? 주주들이 외면한 부분이 뭘까? 좀 찾아보니까 우선 이번 유상증자 자금이 대부분 채무 상환에 쓰인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1순위 보시면 채무 상환에 쓰이고 그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해요. 그래서 주주들 자금으로 너희들 빚을 갚는 데 다 쓰는 거냐? 왜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이 표에서 가장 윗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브릿지론 상환자금 160억 원은요. 멕시코 법인 공장 증축과 원재료 구입에 투자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채무 상환을 위한 금액이다 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에 더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 봤을 때 뭐 너무 다 빚 갚는 데만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조금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실적이죠. 2022년 1분기에 그나마 미국 법인의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단기 순손실도 기록 중인 거죠.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익 잉여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아지는 그런 자본 잠식 상태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번 유상증자 자금이 유입이 되면 재무 구조는 좀 훨씬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김창규 씨와 최영천 대표가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 중에 30% 정도만 청약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장외와 장내에서 다 매각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조차 자기 회사에 투자를 안 한다? 왜? 그렇게 별로인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진 데는 일부 책임이 당연히 경영진들한테 있는 건데 본인들은 이렇게 회피하고 우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우리들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래서 좀 실권이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에코캡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이야 당연히 뭐 전망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비아모터스와의 계약건이 잘 메이드되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공모자금 사용 목적을 다시 보면 멕시코 공장 시설 자금에도 꽤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 이유가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의 1차 부품사로부터 수주를 따냈다고 해요. 해당 수주에 걸맞는 생산량을 이끌어내려면 공장 증축과 생산 라인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 어려웠지만 해외 매출처 확대를 통해 실적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는 바인 거죠. 근데요, 제가 뭐 실권주 투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온 건 아니지만 최근 몇 차례 경험을 해보니까 막 실적 뜯어보고 사업 전망 막 뜯어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청약하는 시점에서 주가와 발행가액의 괴리율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시총 대비 유상증자 규모 이런 것들 체크하고 판단하는 게 경제적이고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에코캡은 유증 비율, 최근에 시총이 좀 올라줘서 더 괜찮은 수준이 됐고요. 괴리율도 30% 이상만 되면 한번 참여를 생각해 볼 만한데 60% 이상이라 조건이 좋은 건 맞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에코캡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실시하는 종목이에요. 유상증자로 뿔난 주주들을 무상증자로 좀 달래는 약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주요 일정부터 확인을 하시죠. 유상증자 미달, 실권주에 대한 청약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고 주금 납입은 10일에 되면서 환불이 이때 이루어질 거고요. 신주 상장은 6월 24일에 됩니다. 근데 옆에 보세요.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14일이에요. 즉 6월 14일 기준으로 내가 에코캡의 주주라면 1대 0.3의 비율로 한 주당 0.3주씩 공짜로 에코캡의 주식을 받을 권리가 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번 유증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게 되면요. 6월 10일에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14일 기준으로 주주예요. 에코캡의 주주. 그래서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14일이니까 권리 락일은 하루 전날인 6월 13일이 되겠죠. 6월 13일에는 에코캡의 주식을 매수해도 6월 14일에 에코캡의 주주가 되지 못하니까
네, 주식 결제가 T+2일 결제니까. 네, 그리고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1일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청약 후 납입이 이루어진 뒤에 6월 13일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때 주가가 조정될 겁니다. 10일 종가의 1.3분의 1 수준으로 주가가 조정돼요. 왜냐? 한 주당 0.3주씩 늘어나니까 한 주가 1.3주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증 비율이 1대1이었다면 주가는 2분의 1 수준으로 딱 조정이 되겠죠. 반토막. 네,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24일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찾아옵니다. 실권주 청약에 참여해서 배정받은 주식이 이때 상장이 되는 거예요. 자, 주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가 7,090원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나 주가가 이 청약 이후 많이 빠졌다면 이 시점에 손해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가는 조정이 됐는데 내 매수 단가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7월 1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되면요. 그날 내 배정 주식 수 곱하기 0.3만큼의 공짜로 신주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나의 총 매수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수익률도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적어놨어요. 에코캡 실권주 100주를 배정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무상증자 권리 락일까지 지금의 주가 수준인 11,600원이 쭉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권리락 조정일에 조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11,600원을 1.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8,923원이 됩니다. 이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8,923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유지가 안 될 텐데 그냥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좌 수익률은 8,923 빼기 공모가 7,090원 나누기 7,090원을 하면 25.85%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11,600원이 쭉 유지가 된 건데 권리락 조정 때문에 수익률이 25.85%까지 낮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이 쭉 유지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네. 하지만 실망하기 이릅니다.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매수 단가 0원에 공짜로 30주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100주 곱하기 0.3 하면 30주니까. 자, 그러면요. 나는 매수 단가 7,090원에 100주가 있고 매수 단가 0원에 30주가 또 들어오게 되니까 매수 단가가 5,453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수익률도 조정이 될 겁니다. 권리락 조정 후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수익률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어려운데 이해가 아직도 안 되셨다면 제 주린이 탈출기에서 무상증자 편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꼭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배정받은 주식을 다 들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배정받은 건 미리 팔고 그 이후 무상증자 신주 배정분은 무상증자 상장일 이후에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걸 결정을 하려면 보통 유무상증자 동시 실시했던 종목들은 실권주 청약일부터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제가 표본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최근 순서대로 한 6개 종목만 우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권주 청약 2일차 종가 대비 무상증자 권리락일 종가까지는 일제히 다 주가가 더 올라줬어요.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조정되면서 더 싸진다고 했는데 왜 올랐어요? 라고 하시겠죠? 네, 현재 우리가 이 종목의 차트를 열어보면 권리락일 전의 주가까지도 다 조정이 된 가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권주 청약일의 종가까지도 미리 조정이 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권리락일 이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는 희석되기 마련이니까요. 상장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보통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괄호치고 적어둔 수익률은 실권주 청약 2일차 주가 기준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청약 때보다는 더 오른 경우도 꽤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로부터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는 주가가 또 추가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표본이 너무 한정적이고 종목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걸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요. 이렇게 6개 살펴보면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면 무상증자 신주 배정에 대한 권리는 모두 갖게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무조건 다 기다린 이후에 팔 필요는 없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배정받은 주식은 먼저 매도해도 된다. 어떤 전략이 더 좋은 걸까? 보통 실권주 청약일 이후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권리락일 이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이후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는 또 추가 하락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라면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우선 실권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수량은 매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100% 맞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그냥 자기만의 판단 근거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그 자체로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고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실권주 청약해서 100주를 받았다고 치고요. 6월 10일까지 현재 주가 11,600원이 그냥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6월 13일에 권리락 조정가는 8,923원이 되겠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식도 다 써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주가가 30%나 빠진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보수적으로 좀 잡은 거죠. 그러면 신주 상장일에 내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1.90%가 됩니다. 8,923원에서 30%가 빠지면 6,246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4,400원이 되겠죠. 1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라면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우선 이 배정받은 주식은 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이때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84,400원 손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옵니다. 30주가 공짜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날의 주가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대비해서 추가 5% 정도 더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는 5,933원이 되겠습니다. 5,933원에 30주가 들어와 있으니까 평가 금액은 177,99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총 수익금은 177,990원 빼기 손실 확정지었던 84,400원 해주면 93,590원이 되겠습니다. 즉 최종 수익률은 13.2%인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가정을 해놓고 계산한 수익률일 뿐입니다. 우선 청약 이틀차까지 에코캡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제가 현재 주가인 11,600원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정 가격을 계산을 했지만 청약일까지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진다면 권리락 조정 가격도 더 내려갈 테고요. 그리고 최종 수익률도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 또 주가가 신주 상장일까지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청약 2일차 주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런 플로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고 기대 수익률 대충 잡은 뒤에 경쟁률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범한 퓨얼셀과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에코캡 환불금으로 범한 퓨얼셀의 청약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금을 배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6월 7일에 범한 퓨얼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될 테니까 이때 우선 확인을 하고 에코캡 2일차에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금을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권주는 증거금률이 또 100%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범한 퓨얼셀의 결과부터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